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일전 불사, 확실한 응징 등 강경 발언에 이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배경과 영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말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언급을 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언급은 9.19 군사 합의는 글자 그대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판문점 선언 두 번째 장에 보면 남북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무장지대에서 또는 서해에서 이런 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천 합의서가 바로 9.19 군사합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2000년 6월에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되어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죠. 뭐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건 물론이고 특히 완충수역에서 뭐 포사격을 한다든지 특히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무인기를 우리 영공을 침범해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자,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도발의 이 위협, 수위를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고 사문화시키는데 우리만 그 합의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 갖춰야 할 정찰 능력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강력 대응을 하고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효력을 정지하는 거는요. 사실은 4.27 선언에는 중요한 합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2018년 5월 1일부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수단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그 합의가 들어가 있어요.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모법인 그 합의도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효력이 정지된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선을 넘어서 분명히 그 절제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네. 또다시 북한이 그런 도발 행위를 한다면 이제는 김정은에게 뼈저린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함으로써 도발을 억제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군에게는 확고한 대비 또 안심 이런 걸 염두에 둔 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동서해상의 포사격 훈련을 계속하면서 군사 합의를 무력화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측에서 먼저 파기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이것을 핑계로 삼아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측이 먼저 파기를 한다거나 효력 정지를 하는 것을 득실을 분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낸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표현은 파기를 검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조건들이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공을 좀 넘긴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영공과 영해와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네. 이런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북한에 더 이상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이번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명백한 영해, 영공 침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쪽으로 먼저 카드를 꺼내게 되면
사실 북한의 의도에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한 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발은 살짝 빼는 듯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단호하면서도 여지를 좀 열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완전히 공을 넘겨서 북한이 더 이상 도발로 가는 길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런 차원으로 우선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그동안 이 9.19 군사 합의를 여러 번 이제 위반하면서 도발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효력 정지 검토까지 오게 된 건데, 네네. 북한이 이처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던 그 이유, 배경은 네. 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그 북한이 작년부터 계속 합의를 깨는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로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면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통해서 북한이 전체적으로 판을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이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 또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 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행동을 함으로써 북한의 그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남측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연한 대응보다는 강경한 대응을 그동안 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경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또 강경한 대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지금 정세가 군사적인 긴장 위기가 고조되는 이것이 미국과 남한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걸 통해서 현재 상황 자체에 안 좋아지는 이 상황들을 남측과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 결속도 한편으로 또 북한이 꾀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결속이 경제적으로 지금 북한이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코로나19 제재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부의 결속을 꾀하는 차원에서도 외부와의 대결, 외부와의 강력한 전선의 형성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것도 지금의 북한 행동에 많은 그 영향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도 북한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비추어서 올해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경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발 형태들이 오늘의 메시지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대통령의 언급이 북한에게는 추가적인 도발의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뭐 북한과 많은 협상을 해봤고 실제 합의 이행을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 간의 1972년부터 7.4성명, 90년대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선언, 그리고 뭐 2000년 6.15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북한이 과연 남북 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대화에 나와서 합의를 하고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합의 사문화시키고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북한의 변하지 않는 분명한 의도는 대남 적화 전략입니다. 결국은 핵무력, 핵미사일, 특히 비대칭 무기를 강화하고 우리의 대응 능력은 약화시키고, 이걸 통해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언젠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정상적인 훈련을 하는데도 그걸 빌미로 포사격을 하고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런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었는데요. 5.24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합의가 정지가 됐지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천안함 폭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많은 걸 잃었습니다. 북한이. 저는 만약에 앞으로 북한이 더 이 무모한 선택을 한다면 북한에게는 더
이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북한은 무인기 도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2023년 올해는 네. 김정은이 언급한 대로 전술핵을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핵 탄두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라. 강대강, 정면 승부 이런 언급들을 했고 중요한 정치적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발을 획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북한이 무인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어떤 메시지를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검토하라는 수준으로의 윤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는 모양새는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지금 깨는 게 아니고 남측이 깨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남측을 역설적으로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그 지난번 우리가 북측에 들어온 공격에 대해서 드론 정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북측으로 드론 네. 정찰을 시켰잖아요. 그런 걸알지 또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비례 행동들을 일부 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아무래도 북한은 이제 9.19 군사합의는 결국 남한이 깬 것이다. 네. 한미가 9.19 군사합의를 깨고 있다.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9.19 군사합의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의 긴장을 완화 해소시키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합의 자체를 어느 쪽이든지 깨는 쪽은 굉장히 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평행선을 두 양쪽이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9.19 군사합의를 좀 더 그 한국과 미국이 또 북한이 이것을 깨지 않는 방향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래서 더 이상 남측은 또 북측은 특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길게 봤을 때 한반도의 어떤 평화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또 국방부에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뭐 스텔스 무인기 또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지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 관련된 무기 체계의 개발 상황을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늘 대통령에게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보고를 한 걸로 생각이 돼요. 2018년에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을 했는데 규모가 매우 작아요. 그리고 지상정보단 예하의 부대로 조직을 창설했거든요. 그러니까 임무 자체도 단일 임무고 규모도 작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창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얘기한 건 다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다목적은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고 정찰도 있고 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임무고요. 두 번째는 합동 드론 부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게 지금은 이 다시 말하면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드론봇 전투단인데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해공 모두를 통합하는 이 합동부대를 창설하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부대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장할 여러 가지 이 무장 세력들이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체계 개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파괴식 방법의 킬러, 그다음에 비파괴식 방법의 킬러. 그러니까 파괴식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뭐 대공 사격이라든지 항공기 사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타격하는 것이고 비파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체계를 무력화시켜서 떨어뜨린다든지 기능을 발휘 못하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무인기 개발을 속도를 내라. 그러니까 무기 체계, 그다음에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부대, 그다음에 작전 개념, 훈련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준비하라라는 종합적인 지시로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군도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목적 임무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보니까 전자전과 심리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드론이라는 것이 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전, 특히나 심리전에 드론이 활용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생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예,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우리 전시에도 보면 이 항공기로 심리전을 했거든요. 네. 예,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그때는 뭐 이 무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관 6.25라든지 이런 식의 보면은 항공기를 통해서 이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또는 항공기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심리전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보면은 우리 이제 이 탈북 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을 뿌릴 때 이 기구, 풍선을 이용을 해서 네. 뿌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인기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다가 심리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심리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보,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리라고 하는 표현만 들어가도 화들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다목적 드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 특히 스텔스 드론은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심리전도 되겠지만은 정찰 자산 정보 능력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네. 그걸 뚫어낼 수 있는 스텔스 이 드론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의 동맹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인터뷰에서 핵 연습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것과 관련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공동 핵 연습이 일단 무엇인지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동 핵 연습은 결국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그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전술적인 또는 전략적인 그 훈련을 함께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이제 그 핵 보유국이 아니죠. 이번에 이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한국이 핵 무기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북한의 핵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한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적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능력의 발휘랄지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응 계획들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미국의 핵 능력의 실현을 위한 그 여러 형태의 그 작전이랄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부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이제 이번 장피에르 대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확장 억지를 미국이 제공을 계속하고 한미 동맹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금은 낮은 수준에서 미국은 좀 접근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그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한미 간의 어떤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조 체제를 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